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시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작게 보자면 JYP 엔터테인먼트의 위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처럼 우리나라 K-팝 시장에 전 세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K-팝 전체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기도 해서, 또 이루신문에서 단독을 한 기사이기도 해서 소개를 할까 하는데, 그 K-팝의 흥행, 뭐 K-팝이라는 어떤 이런 글로벌 인기는 지난 몇 년 안 됐지만, 이게 문제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K-팝은 인기가 많은데 K-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 어떤 한국에서 통용되는 K 스탠다드가 글로벌 무대에서 통하느냐, 그런 걸 대표적이었던 게 2000년대 초반에 그 아이돌 그룹을 제작하는 큰 가요기획사에서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란 말이 많이 나돌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가 이렇게 보호 속에 자라듯이 연습생들을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가지고 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뭐 학교를 아예 중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다고 공부를 안 하느냐? 연습생들을 공부도 다 시켜. 외국어는 뭐 두세 개 기본으로 하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검정고시도 다 패스하고, 이런 거부터 안무, 가창력, 뭐 말하는 거, 연기까지 모든 걸 다 가르쳐가지고 스타로 데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나라만 연습생을 키우는 시스템이기도 했지만, 이게 아까 나중에는 수익 분배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때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도 뭐 작은 연예기획사에서 뭐 연습생들한테 돈을 받기도 하고, 데뷔할 때 뭐 돈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나마 K-팝을 선도하는 대형 연예기획사에서는 그런 건 없었어요. 다 연습생들한테는 회사가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나와가지고 데뷔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수익 분배를 굉장히 낮게 해줘요. 회사가 다 그걸 먹고 멤버들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다른 연습생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공을 하면 그 수익을 가지고 또 다른 연습생을 키워내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인큐베이팅 시스템이었는데, 동방신기 때 이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어떤 시스템에 동대 SM 남은 멤버들과 그 전속 계약을 깨고 나가서 따로 활동을 했던 멤버들로 구분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표준 계약서가 정착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우리나라 연습생들은 되게 들어가면 고생을 많이 하죠. 데뷔를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굉장히 어렵게 해서 데뷔를 하는데, 이 과정 과연 옳느냐? 한국에서는 통용되고 한국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저 많은 사람들이 이건 별 문제 없이라고 보던 영역들이 있는데, 그게 JYP 엔터에서 만든 첫 번째 미국 현지화 그룹 비추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최근에 이제 JYP 엔터가 발표한 게, 멤버 2명이 탈퇴해가지고 4인조로 개편한다 라는 소식을 밝혔는데, 이미 지난해 3월부터 활동을 중단했던 최연소 멤버 케일리하고 지난해 12월 달에 JYP 엔터에 문제 제기했던 KG 두 사람이 이제 탈퇴를 한 거였는데, 특히 중요한 건 그 JYP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현지 법인 JYP USA와 계약 해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멤버 KG예요. 이 계약이 잘못될 경우에는 이 그룹이 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건 계약 해지를 요청했던 사유가 미성년자 노동 착취 및 정서적, 신체적 학대예요. 뭐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뭐 아동 학대 같은 걸 했다라는 부분인데, 저희 쭉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습생들이 이렇게 교육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아동 학대 같은 큰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민사소송에서 계약이 사기에 의해서 체결됐다라는 주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인정되면 좀 4명 남아있는 4인조 멤버들도 다 처음 전속 계약이 사기에 의한 거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비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JYP USA가 음악 경연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투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멤버들, 데뷔할 멤버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데뷔를 시키고 뭐 이런 과정이었는데, 2023년 1월달에 이제 전속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문제가 하나 됐어요. 그때 이제 멤버들 고용계약서에서 미국 법원이 승인을 안 해줬어요. 왜 승인을 안 해줬냐면, 멤버들이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주택에 거주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 주택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을 표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JYP USA가 전혀 촬영할 계획이 없다 얘기를 해가지고,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어떤 그 촬영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가지고 계약을 하면 허용하겠다 해가지고 승인을 받긴 했어요. 근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KG가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 그 숙소 안에 주방과 식탁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숙소 안에는 멤버들끼리 있었고 스텝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멤버가 뭘 먹고 뭘 안 먹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숙소 내에서 촬영하는 게 우리나라에 이상할까요? 우리나라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은, 특히 옛날에 뭐 슈퍼스타K 이런 거면 하면 그 숙소 촬영하는 방송이 굉장히 많이 방송에 나왔죠. 일정 기간 숙소 생활하는 거, 그 내부 촬영하는 거,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통용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법원에서 먼저 우려해가지고 금지를 했었고, 결국 이번에 문제된 게 식탁과 주방에
이런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멤버들의 섭식 같은 걸 다 스태프들이 챙기고 관여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JYP USA 측의 설명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ADT 보안 패널을 달아놓은 거였지 뭐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보안 목적의 카메라 스폰이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법원이 어떤 결정 내리느냐를 봐야겠죠. 만약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 숙소안에 카메라를 단 게 처음에 미국 법원에서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되면 정말 계약이 사기에 의해서 조정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저희가 미국 법원 막 판결문 다 찾아보고 막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JYP USA가 올해 1월달에 중재 강제 및 소송 정지 명령 신청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계약서에 따르면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긴 건 맞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소송을 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왜냐면 계약서에 따르면 소송을 안 하고 중재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미국 법원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계약서에 따르면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 이 계약 자체가 사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예 이거를 기각한 게 아니라 잠정 기각을 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애초에 이런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그 숙소 내 촬영을 금지하는 걸 조건으로 계약을 승인했던 재판부가 있잖아요. 그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부분에서 KG가 승소를 할 경우 그러면 지금 남은 멤버들과의 JYP USA의 전속 계약도 다 사기에 의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잘못되면 멤버들이 모두 JYP를 떠날 수도 있는. 근데 물론 연습생들 중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K-팝 열풍 속에서 K-팝 걸그룹이 되고 싶은 멤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다 해제하고 뭐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지만 좀 분명한 위기 상황인 건 맞죠. 이제 중요한 건 계약 해지를 위한 본안 소송인데, 본안 소송에 대해서 JYP USA 입장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계약서의 초안, 수정안, 그걸 다 협상하고 최종 결정 과정에서 미성년자 멤버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부모와도 충분히 검토를 했다. 오히려 2024년 5월 19일날 KG가 예고 없이 숙소를 떠났고, 그렇게 숙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속적으로 다 받았고 그 계약을 받으면서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KG에 문제가 있고,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원만한 합의를 해가지고 탈퇴하는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KG가 이런 노력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JYP USA 말도 약간 납득은 가요. 왜냐면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굉장히 흔한 일이니까.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미국에서 통하느냐인 거죠. 제가 보기엔 멤버들 사이에도 약간 이견이 있는 게, KG 측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JYP 엔터테인먼트랑 JYP USA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명서를 작성했었는데, 그게 뭐 지금 성명서가 발표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들이 주장한 이 내용이 좀 많이 놀라워요. 이 부분은 이제 JYP USA 얘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멤버들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해서 안무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돌아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100%를 보여주라고 압박을 했다. 멤버들이 우울감 등으로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말할 때 진작에 다뤄야 하며 의심보다는 배려가 필요하다. LA 숙소에서 우리 함께 있는 직원들은 연수가 관계없이 우리의 건강에만 집중해야 한다. 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그 케어는 제대로 안 해주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했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연습생들은 이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뭐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뭐 굉장히 어려웠던 이야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그랬더니 많이 하는데, 그런 과정 거쳐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게 추억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걸 되게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많고, 또 지금은 이제 7년으로 표준 계약이 되었지만 막 예전에 막 10년 15년씩 계약 묶어놓은 다음에 결국 데뷔 못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떠나가지고 혼자 활동하다가 잘 풀린 경우들도 있는데, 그 대형 연예계에서 보기에는 이미 15년 계약을 했는데 아직 자기네랑 그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별도 활동하면 그걸 소송 거는 일도 있었고, 연습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게 이제 현지 걸그룹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저는 뭐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기 계약 문제 때문에 전속 계약이 다 깨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현지로 나가면 현지의 어떤 스탠다드에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K-팝 그룹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그룹들과 국내에 있는 연습생들도 조금 더 인권적인 부분에서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낯뜨거운 이야기에 이런 어떤 가요계 행태에 저도 굉장히 오랜 기간 연예계 기자를 하면서 뭐 문제점 없이 받아들이고 그런 기사도 크게 지적하는 기사 비판적으로 안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긴 하고, 그래서 사실은 또 저희 채널에는 그 BTS 덕분에
외국인 구독자들도 많은데 뭐 우리 제작진이 여기 자막을 달 리는 없겠지만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 좀 낯뜨겁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여하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계에서 좀 반성을 하고 연습생들의 문화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룹들이 나왔다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성공을 위해 다수는 희생하고 성공을 위해 가지고 누군가는 힘든 나날을 보내야 된다는 기준은 더 이상 2025년 대한민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